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연속 전도 모드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불연속 전도 모드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부하 전류를 이제 감소시켰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하 전류가 클 때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연속 전류입니다. 연속 전류. CCM 모드라고 하고, 부하 전류를 이제 줄인다는 것은 이 저항 성분을 키운다는 겁니다. 키우는데, 지난 시간에 요약을 하면은, RTS 분의 EL이 1-D와 같으면은, 연속과 불연속의 경계에서 동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전류가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할 때 보면은 딱 0이 되자마자 상승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 2에서 또 하강하다가 또 0이 되자마자 또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모드를 이제 CCM과 DCM의 바운더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부하 전류가 I인데, 이 부하 전류를 이제 증가시키면은 이제 CCM 모드가 됩니다. 연속 전류 모드가 될 것이고, 이 바운더리 모드보다 부하 전류를 더 낮춰버린 불연속 전도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정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제 그 요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의 기준으로 그 TS 분의 EL이 1-D와 같으면은 이제 바운더리다 하는 거죠. 바운더리. 그 연속과 불연속의 경계에서 동작하는 거고, 연속이라는 것은 연속 전류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은 RTS 분의 EL이 1-D보다 클 때입니다. 1-D보다 클 때고, DCM은 어떨 때였냐면은 이제 RTS 분의 EL이 1-D보다 작을 때가 바로 DCM이 됩니다. 자,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바운더리는 RTS 분의 EL이 1-D입니다.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의 경계 조건이고, 여기서 부하 전류를 상승시키면, 상승시키면 이 R을 줄인다는 겁니다. R을 줄인다는 것은 RTS 분의 EL이 1-D보다 크게 커진다는 건데, 이때는 연속 전류 모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를 줄인다는 것은 R을 키운다는 거고, 이것은 RTS 분의 EL이 1-D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불연속 전도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D가 보면 이제 D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D가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CV율이 0에서 1까지 변하는데, 주기분의 그 T1 모드의 B, 요게 바로 이제 그 D12를 볼 수 있는데, 한 주기에 대한 그 모드 1의 시간의 B가 바로 D1인데, 그래서 1-D는 이제 그 D가 0일 때 1이 될 거고, D가 1일 때 0이 됩니다. 이 라인을 따라가는데, RTS 분의 EL이 항상 1보다 클 경우에, 자, 여기 보면 RTS 분의 EL이 이제 1보다 클 경우입니다. 여기 1보다 크면은 항상 1-D보다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연속으로 동작하는 CCM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RTS 분의 EL이 이제 1과 0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RTS 분의 EL이 1-D보다 큰 영역을
이 영역은 이제 연속이 됩니다. 연속 조건이고 RTS분의 EL이 1-T보다 작은 영역, 이 영역은 이제 불연속 전도 모드가 된다. 그래서 RTS분의 EL이 1보다 크면은 항상 연속이에요. 항상 연속. 1보다 크면. 근데 RTS분의 EL이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RTS분의 EL이 그 큰 영역, 그때는 이제 1-T보다 큰 영역은 바로 D가 큰 지역이죠. D가 12율이 큰 지역에서는 연속, 그 다음에 12율이 작은 영역, 두 개의 영역 나눠지게 되는데 12율이 작은 영역은 DCM 불연속 전도 모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똑같은 원리를 또 우리가 이제 부스트 컨버터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부스트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는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른데 BO 바운더리가 RTS분의 자, RTS분의 EL 값을 이제 구해서 D와 곱하기 1-D의 제곱 요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버크 컨버터에서는 RTS분의 EL하고 1-D하고 비교를 했는데 부스트 컨버터에서는 RTS분의 EL하고 D 곱하기 1-D의 제곱이 같으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하는 거죠. 바운더리. 자, 그럼 여기서 저항을 그 부하 전류를 키운다는 것은 저항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자, CCM 자, 연속 전도 모드에서는 RTS분의 EL이 연속 전도 모드가 되려면 이제 부하 전류가 클 경우니까 R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R이 작아진다는 요게 요보다 크다. D가 D 곱하기 1-D의 제곱보다 RTS분의 EL이 커지면은 연속 전도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 DCM은 반대죠. 불연속 전도 모드는 자, RTS분의 EL이 불연속 전도 모드라는 것은 이제 부하 전류가 작을 때입니다. 그럼 R을 키운다는 거니까 이거보다 작을 때 D 곱하기 1-D의 제곱보다 작으면은 자, 작으면은 불연속 전도 모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은 자, D에 따르는 자, 이 D 곱하기 1-D의 제곱의 그래프를 보면은 자, D가 0일 때 이제 0이 될 거고 자, D가 1일 때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커브가 돼요. 요게 이제 그 D 곱하기 1-D 커브인데 근데 이제 RTS분의 2L을 이제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요게 D 곱하기 1-D의 제곱이 최대가 되는 점이 얼마냐면 27분의 4입니다. 여기 27분의 4.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RTS분의 2L이 자, 27분의 4보다 커지면은 모든 D에 대해서 항상 연속입니다. 항상 늘 always죠. always 연속 CCM 모든 0 D가 뭐 0에서 1까지 모든 범위에 대해서 RTS분의 EL이 만약 이제 그 27분의 4보다 큰 영역, 이 영역이겠죠.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 거죠. 항상 연속. 그런데 이제 RTS분의 EL이
27보다 27분의 4보다 작은 영역은 이 영역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영역은 자 웃기는 게 이제 양 끝단은 연속이에요. 양 끝단은 근데 센터 부분 D가 이 센터 부분은 이제 DCM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RTS 분의 2L이 D 곱하기 1 D의 제곱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 사이드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이제 연속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복잡한 동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RTS 분의 2L이 27보다 작은 경우는 그 RTS 분의 2L보다 양 끝 부분이 D가 0 가까운 부분하고 1 가까운 부분이 연속이 될 거고 D가 이제 센터 0.5 근방에 있는 이 영역은 불연속이 되는 그러한 동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RTS 분의 2L이 27분의 4보다 크게 되면은 항상 연속 동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하는 기준. 여기 이제 테이블에 정리해 놓은 것은 이제 벅하고 부스트, 이제 벅 부스트 세 개에 대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주로 벅하고 부스트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벅 부스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벅 부스트는 RTS 분의 2L과 1-T의 제곱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RTS 분의 2L과 1-T의 제곱이 같으면은 CCM과 DCM의 바운더리로 동작을 한다. 요 같으면은 그리고 RTS 분의 2L이 1-T의 제곱보다 클 경우에는 CCM 연속으로 동작을 할 거고 RTS 분의 2L이 1-T의 제곱보다 작으면은 R이 커진다는 거죠. RTS 분의 2L에서 R이 커지면은 1-T의 제곱보다 작아지면은 불연속 동작 모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연속 동작 모드와 불연속 동작 모드에 대해서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여기서 불연속 동작에서의 이제 그 컨버전 레이시오 이제 바로 이제 전압 이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불연속 동작 모드는 이제 그 모드가 3개로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서브 인터벌 1은 이제 모드 1이다 그래 볼 수가 있고 보통 요거는 이제 Q1이 ON이고 D1이 OFF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브 인터벌 2는 이제 모드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Q1이 OFF고 D1이 ON인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사브 인터벌 3라는 것은 보통 이제 모드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역은 Q1과 D1이 동시에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덕터가 제로가 되는 영역이 바로 모드 3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3 때문에 이게 이제 불연속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가 0인 구간에 어떤 인터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해보면은 이제 그 전압 이득이 이렇게 이제 그 유도가 되었어요. VG분의 V가 1 플러스 4K 나누기 D1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그 벅 컨버터의 그 전압 이득이죠. 전압 이득 보면은 자 연속이면은 이 라인을 따라갑니다. 자 뒤에 비례합니다. 이득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불연속인 경우에는
자, 불연성인 경우에는 저항이 이제 부하 전류가 적을 때 이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되는데 K가 이제 0.5일 때는 그 연속 전류 이득에서 살짝 벗어나죠, 이렇게. 근데 이제 K가 클수록 이렇게 전압 이득이 D에 따르는 전압 이득의 커브가 굉장히 그 어떤 비선형성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 여기 버크 컨버터고 부스트 컨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 가지 모드로 나누어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스트 컨버터에 이제 아까 했던 모드 바운더리에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 커브가 이제 D 곱하기 1 마이너스 D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요 최대가가 27분의 4가 되죠. 요게 이제 요게 피크가 27분의 4인데 RTS 분의 2L이 K인데 RTS 분의 2L이 요게 이제 약 한 이제 27분의 4보다 작은 경우에 양끝 D가 0근방과 1근방이 이제 연속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연속이 되고 센터 부분이 이제 불연속이 됩니다. 이 부분이 DCM. 그리고 RTS 분의 EL이 이제 27분의 4보다 이렇게 클 경우에는 항상 연속으로 동작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연속으로 동작하는 부스트 해석도 이제 세 가지의 모드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모드 1은 Q1이 ON이고 D1이 꺼진 상태 모드 1이고 모드 2는 Q1이 오프고 D1이 ON인 등가 회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드 3는 Q1과 D1이 모두 오프되는 구간 이때는 이제 전류가 바로 0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3 때문에 이 그 불연속 전도 모드로 동작하는 부스트 컨버터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 모드 3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전압 이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부스트 컨버터의 불연속 전도 모드로 동작할 경우에 전압 이득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연속 전도 모드일 경우에는 전압 이득이 1-t 분이래요. 연속 전도 모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RTS 분의 EL이 D와 1-D의 제곱보다 클 경우예요. 그래서 RTS 분의 EL이 D 곱하기 1-D의 제곱 같으면은 이제 경계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영역은 이제 1-D 분의 1 전압 이득이 요래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속 전도 모드 동작 전압 이득이 요래되고, 만약 불연속 전도 모드일 경우에는 K가 사실은 뭐 그 27분의 4보다 크면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 0.1 정도 되면은 이득이 0. 근방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 K가 RTS 분의 EL이 많이 벗어나면은 또 이 연속 전도 모드 이득에서 이렇게 쭉 벗어나는 그런 동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연속 전도 모드는 대개 이제 그 보면은 출력이 작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뭐 벅도 그렇고 부스트도 그렇고 아웃풋 파워가 작을 때 혹은 또 아웃풋의 요구에는 이제 전류가 작을 때 이제 연속 전도 모드로 불연속 전도 모드로 동작시키고 부하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전력이 높을 때 혹은 또 부하 전류가 아주 크게 요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속 전도 모드로 동작을 익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불연속 전도 모드와 연속 전도 모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버그와 부스트 그 연속 전도 모드와 불연속 전도 모드의 판단 기준은 자, RTS 분의 2L과 자, 버그에서는 RTS 분의 2L과 1-D와 같으면은 연속과 불연속이 경계다는 거고, 그 다음에 RTS 분의 2L이 1-D보다 크면은 연속 전도 모드, RTS 분의 2L이 1-D보다 작으면 불연속 전도 모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부스트 컨버터에서는 기준은 비슷해요. RTS 분의 2L과 또 비교를 하는데 비교 대상이 다르죠. RTS 분의 2L과 D 곱하기 1-D의 제곱과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연속과 불연속의 바운더리 동작을 일으키는 거고, RTS 분의 2L과 D 곱하기 1-D의 제곱보다 작으면은 크면은 RTS 분의 2L이 D 곱하기 1-D의 제곱보다 크면은 연속 전도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RTS 분의 2L이 D 곱하기 1-D의 제곱보다 작으면은 불연속 전도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연속 전도 모드, 연속 전도 모드에서의 전압 이득은 버크 컨버터에서는 D가 됩니다. 그리고 불연속 버스트 컨버터에서는 연속 전도 모드에서 전압 이득 1-D분의 1이고, 그런데 이제 불연속 전도 모드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연속 전도 모드에서 전압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전압이 이제 연속 전도 모드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근데 이제 그게 그 RTS 분의 2L이 그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연속 전도 모드 이득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연속 전도 모드, 불연속 전도 모드의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